뉴저지주 하원이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 일본 위안부 문제 교육을 위한 책자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동부관광의 노사분교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경세관보호국이 출입국 기록 I-94의 자동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종이로 된 출입국 기록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하원이 어제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막기 위한 세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주 하원이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에 이어 세 번째 주정부 차원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 하원은 어제 본 회의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9월 고든 존슨 하원 의원이 결의안을 발의한 지 6개월 만입니다. 이로써 뉴저지주는 캘리포니아주, 뉴욕주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한 주가 됐습니다. Over 200,000 women were sold or deceptively recruited to work in brothels that served the Imperial Japanese military. These women were treated like sex slaves for the pleasure of the Imperial Japanese military. It is not the first instance of human trafficking, and sadly, it will not be the last. 결의문은 위안부는 1932년부터 1945년 사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된 성적 노예를 일컬으며 한국과 중국 등을 포함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호주, 네덜란드 등지에서도 여성들이 동원됐다고 명시해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인 인권 유린의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They bore witness to terrible things, and their experiences should be a lesson to future generations so that no one else has to suffer what they went through. 또한 의회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지하며 일본 정부의 역사적인 책임 인식과 재발 방지를 위한 후세 교육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한편 현재 계류 중인 뉴저지 주 상원 결의안까지 통과되면 뉴저지주는 미국 내 유일한 타운, 카운티, 주 상하원 등 4대 입법기관이 모두 결의안을 채택한 주가 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이르면 올 8월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 일본 위안부 문제 교육을 위한 책자가 발간됩니다. 위안부의 참상을 알리는 내용과 일본 극우단체들의 역사, 왜곡 등이 담길 책자는 지역 중고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배포해 위안부 문제를 지역사회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될 위안부 문제 교육 책자는 위안부의 강제 동원과 참상 등을 알리는 기본적 내용뿐 아니라 최근에 벌어졌던 일본 구구 정치인의 기린비 철거 요구, 기린비 말뚝 테러 사건, 일본인들의 집단 이메일 항의 등 계속되는 일본의 도발적인 역사 왜곡 사실도 실립니다. 책자는 한인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를 모르는 타인종 주민들에게도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게 됩니다. 이거는 그 반인륜적인, 반여성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이거를 같이 싸워줘야 되는 거고 또 그들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셔를 만들 때나 다른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다민족들이 다 합쳐서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위안부를 주제로 한 에세이 및 아트 컨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컨테스트는 4월 말까지 작품을 접수받으며 수상작은 8월에 발간될 위안부 문제 교육 책자에 실립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는 총 5,000달러가 들어갈 이번 책자 발간에 보태달라며 성금 $500를 기부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팍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타운뿐이 아니고 뉴저지나 이 미주사에 알리는 2세들한테 또 미주사에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한다 그래서 뉴욕 한인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후원하는 뜻으로 조그맣게 참여를 했습니다. 아픈 역사인 위안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제작되는 이번 위안부 문제 교육 책자 발간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후원과 관심이 요구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동부관광의 노사분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이드들이 불리한 계약을 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업무 기록표도 조작하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동부관광이 가이드들과 체결하는 계약서. 세 번째 항목을 보면 가이드들이 투어 진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불하고 투어 후에 회사와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들이 일을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현금이나 카드로 경비를 지불하고 나중에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돈이 없어 일을 못 가거나 도중에 버스기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부터 이제 그 여행사에서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지만 본인은 당장 7박 8일, 8박 9일 나갈 행사할 돈이 없어서 잡을 못 나가신 분도 있고요. 빌려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서 크레딧 카드를 이제 긁으면서 그걸로 이제 일을 하셨던 분도 있습니다. 회사 측은 다른 설명입니다. 일을 나가면 옵션 관광이나 팁 등 현금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돈을 먼저 쓰고 정산한다는 주장입니다.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캐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돈을 쓰고 나중에 갔다 오면 바로 정산해서 줘요. 그걸 안 주는 게 아니라 갔다 와서 투어가 끝나고 나면은. 동부관광의 가이드들이 받는 임금은 $2 13센트. 팁을 받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문제는 동부관광 측이 실제 가이드들의 근무 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임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들은 오전 8시에 일정을 시작하면 보통 저녁 8시까지, 일정에 따라서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하루 일정이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가이드들은 동부관광 측이 근무 시간이 길어지면 세금 보고를 많이 해야 된다며 가이드들이 기록하는 근무 시간을 줄여서 기록할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 기록된 시간과 관계없이 임의대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산을 할 때요. 그 시간이 우리가 나야가를 가건 어디를 가건 시간을 우리가 보통 일하는 시간이 한 12시간에서 한 14시간 정도라고 보면 한 8시간 정도나 10시간 정도 기입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은 이제 빼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세금도 많이 내고 하니까. 동부관광의 가이드들은 오늘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홀을 방문한 뉴욕 한인의 한창현 회장을 만나는 등 한인단체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미국의 안보와 국경 문제가 강화되면서 출입국 기록이 꼼꼼히 체크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종이로 된 출입국 기록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경수관보호국은 어제 출입국 기록 I-94 자동화 방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보 게재 30일 후부터 이번 조치에 효력이 발생하면 외국 여행객들은 더 이상 입국 시 I-94 양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이 사전 입력된 정보가 자동으로 입국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이 I-94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경세관보호국 해당 웨브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I-94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는 기록으로 사용되는 I-94는 합법 체류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미국 체류 중에는 이 체류 신분이 허용하는 행동만을 해야 하며 체류 기한 만료 전에 미국을 떠나거나 다른 체류 신분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불법 고용 단속을 더 강화할 목적으로 새로운 종업원 채용 기록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기존의 종업원 채용 기록이 바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분간은 계속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일에 발표했던 보도자료와 관보에 오류가 있었다며 종업원 채용 기록의 기존 양식을 오는 2016년 3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기존 양식은 오는 5월 7일까지만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I-9 양식은 연방정부의 전자고용 인증 시스템에 더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기존 한 페이지 양식이 2페이지로 작성 분량이 늘어나고 여권 정보나 종업원 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재사항도 많아져 고용주나 종업원 모두에게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E-Verify 전국
교육 의무화를 통한 불법 고용단속 강화라는 취지를 내세우며 새 양식을 도입했지만 정작 이 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너무 많아 합법 취업자와 시민권자마저 불법 근로자로 분류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합법 근로자가 실수로 불법 근로자로 판정이나 취업이 거부되거나 해고돼도 이를 시정하고 구제받을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운전 중 전화 통화를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운전 중 전화 통화를 했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통화를 하면서도 불안하거나 또는 얼마나 위험한지를 실제 경험하게 됩니다. 뉴저지주에서 운전 중 통화나 문자 메시지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지난해 주 상원에서도 통과된 바 있는 운전 중 통화나 문자 메시지 사용 처벌 강화 법안이 어제 뉴저지 주 하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이제는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운전 중 전화나 문자 메시지 행위에 대한 벌금을 최초 적발 시 최저 $200부터 최고 $400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회 적발 시는 벌금을 $400에서 $600로 명시하고 있으며 3회 적발 시 $600에서 $800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회 이상 적발되면 9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과 3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현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는 일단 막았습니다. 하원이 어제 폐쇄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2013 회계년도 연방정부 시퀘스터 액수인 $850억 달러도 포함됐습니다. 하원은 어제 오전 전체 회의에서 2013 회계년도 국방부 등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세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318표와 반대 109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공화당의 찬성이 203표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오히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찬성과 반대표가 각각 115표와 82표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해롤드 로저스 하원 세출위원장은 법안이 무난하게 처리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거치면 2013 회계년도가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계속 투입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의회는 지난해 9월 2013 회계년도 예산안 협상에 실패하면서 6개월간의 잠정 예산안만 의결했기 때문에 연방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서는 오는 27일 이전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1970년대 이후 미국은 무려 17차례나 연방정부가 일시 폐쇄되는 사태를 겪었으며 지난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는 21일간 정부 운영이 중단돼 엄청난 혼란을 겪었습니다. 연방정부와 일부 주정부가 총기 규제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에서도 지난 1월 총기 규제 강화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미 총기협회 뉴욕 지부와 총기류 판매업체들은 이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총기협회 뉴욕 지부와 총기류 판매업체들은 어제 총기 규제 강화법이 총기의 소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탄창에 장착할 수 있는 실탄수를 최대 10발에서 7발로 줄이고 공격용 무기의 범주를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던 반자동 소총 등까지 확대한 규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들은 범죄자들은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탄수를 제한하는 것은 준법 시민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던 권총과 소총, 산탄총까지 공격용 무기라는 경멸적인 용어로 묶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 두 가지 규정이 수정헌법 2조와 14조에 어긋난다는 판결과 함께 법의 시행을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안을 발의했던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함께 피고로 지목된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그러나 이에 대해 반박하며 뉴욕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책임 있는 총기 소유자들이 헌법상의 보호를 받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 청소년들의 음주와 마약 노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음주와 마약의 유혹에서 청소년들이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 내 빌보드 광고판입니다. 총 80여 개의 광고판 중 10개가 술 광고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술 광고는 좋은 홍보 수단이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호기심만 부추깁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이면요. 좋아하는 연예인도 마시니까 그냥 마시자. 뭐 아무 잘못도 없잖아. 이처럼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에게 음주와 마약 노출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 청소년회관 KYCC가 오늘 발표한 LA 한인타운 내 청소년 음주와 마약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미성년자 55명 중 43%가 주변 친구들의 권유로 술과 마약을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커스토어나 술 광고의 영향으로 호기심에 술을 접한 학생들도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I saw how alcohol really affected not only the consumer but it also affected everyone else around them. 결국 KYCC가 이 같은 청소년들의 음주와 마약 노출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된 패치라는 이름의 캠페인은 부모들의 교육과 리코스토어와 같은 주변 환경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하자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Those are our three main programs: working with youth, working with parents, and also working with the business owners. 한편 오늘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술 접촉 경로는 주점과 리코스토어가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의 업소가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고 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부모들의 관대한 음주 습관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건강과 장수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특히 가공육의 다량 섭취는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편한 조리와 짭짤한 맛 때문에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햄, 소시지, 베이컨. 그런데 이렇게 가공된 육류를 자주 먹으면 일찍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What we advise people to do is actually to cut down on their processed meat intake and try to avoid it if possible. 스위스 추리대와 영국 심장재단 등 유럽연합 합동연구진이 지난 13년 동안 성인 45만 명의 식생활과 건강 상태를 추적해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가공육 섭취량이 하루 160g 이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일찍 사망할 위험이 44%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을 일으킬 확률은 70%, 암에 걸릴 확률이 11%나 더 높았습니다. 가공육은 보통 살코기를 뺀 나머지 부분으로 만들어지는데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많고 장기 보존을 위해 염분과 화학물질이 첨가됩니다. 연구진은 가공육 자체도 해롭지만 가공육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평소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지기 쉽다고 지적합니다. This study highlighted that, in fact, that those people who ate a lot of processed meat tended to have unhealthy lifestyle choices, so less fruit and vegetable, more alcohol, they smoked, were less active. 가공육의 적정한 섭취량은 하루 70g, 베이컨 2장 정도입니다. Everything in moderation, and there is a tendency for some foods, such as processed meats, sweets, chocolates, to become very mainstream. And I think we need to go back to basics and be treating these foods still as treats. 연구진은 가공육 대신 신선한 붉은 고기나 닭고기, 생선, 콩과 같은 건강한 대체 음식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검찰은 지난 3개월간 차량국과 공조 수사를 펼쳐 뉴욕주 차량 인스펙션 확인증을 허위로 발급한 8곳의 뉴욕시 정비소들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정비소는 허위 확인증을 발급해준 대가로 정해진 인스펙션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했으며 일부는 최대 $150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1년 징역형과 $15,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식 현미밥을 비롯한 건강식이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의 점심밥상에 오르게 됩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급식 단가는 낮추면서도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고자 도심학교 급식 동맹인 어번스쿨 푸드 얼라이언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미밥을 비롯해 풍성한 야채와 과일도 포함되는 건강식단은 뉴욕시 학생 86만 명에게 제공됩니다. 파워볼 잭팟 당첨금이 $3억 2천만 달러로 뛰었습니다. 2억 6천만 달러가 걸린 지난 20일 추첨에서 12주 연속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워볼을 제외한 5개 번호를 맞춰 $100만 달러의 상금을 탄 행운의 주인공은 플로리다, 켄터키, 오하이오주에서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당첨 확률이 1억 7,500만 분의 1인 파워볼의 다음 추첨은 내일입니다. 유명 레스토랑 펍 199가 오는 노동절 연휴에 다시 문을 열 전망입니다. 레스토랑 펍 199는 지난 1월 3급 알람 규모의 화재로 인해 지붕이 무너지고 건물 대부분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모리스 카운티 마운트 알링턴에 있는 시푸드 전문점인 이 레스토랑은 한인들도 많이 찾는 지역 명소였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은 바람이 불면서 흐린 날씨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